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검수를 하다보면 내용 전달하는 게 너무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는 계속 하는데 막상 또 이게 전달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게 또 말이 좀 굳어집니다.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테슬라가 에너지 패키지 혹은 테슬라 번들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며 여기서 시작된 제 생각들을 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테슬라 에너지 패키지에 대한 소식이죠. 테슬라가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솔라 패널이나 루프 쪽과 파워월, 월 커넥터 같은 차저까지 번들로 팔기 위해서 시기를 고민 중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돌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에서 에너지 공급자, 파워 프로바이더로서 자신들이 어떨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독일에서 테슬라가 파워 프로바이더로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에서 유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지금 프로바이더들보다 혁신적인 요금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응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PV 패널의 소유권, 그리고 테슬라 파워월 등의 홈 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설문지는 가정용 에너지 스토리지나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를 위한 월커넥터 등 차저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의사를 묻고 있는 것이라 전해집니다. 이걸 보면서 좀 또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일단 테슬라 솔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보다 보니까 테슬라 솔라가 패널이나 루프 부분에 있어서 자체의 공급량은 어쩔 수 없이 기가팩토리 2인 파나소닉과 합작했던 뉴욕 팩토리를 통해 가져가겠지만 여기서 자체 공급량을 제외하고 추가로 이거를 늘릴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테슬라 솔라시티 인수 후부터 쭉 보자면 처음에는 당연히 파나소닉과의 합작을 하기 전부터 팔고 있었기 때문에 트리나 솔라라는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서 공급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가팩토리 2가 완성되고 나서 파나소닉이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 파나소닉과 생산하면서 패널 공급을 쭉 이어오다가 2019년쯤부터는 하나 큐셀과의 소싱을 조금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지표나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커뮤니티상에 물어보는 결과들을 보면 큐셀이 지금으로서는 주요 공급사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굳이 테슬라 솔라 입장에서 보자면 패널 설치 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썬런이나 비빈트 솔라 인수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채가 상당히 많고 2022년까지 프리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마이너스로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쟁 강도도 크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를 겪는 인스톨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 보강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패널이나 루프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합작이나 뭐 지금의 파나소닉처럼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짓기보다 큐셀 같은 회사와 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은 더 확장할 것 같습니다. 파워월이나 파워팩, 메가팩 등으로 각종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고 이는 결국에 EMS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VPP 시스템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가상발전소 쪽은 어쨌든 더 많은 프로바이더,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당길수록 더 좋은 에너지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때문이겠죠. 테슬라의 에너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에너지 하드웨어 제품들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개발에 열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테슬라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모습을 이 도표에 담았는데요. 주로 남호주와 미국 서부 및 유럽 쪽이 많죠. 테슬라의 에너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테슬라의 오토노머스 컨트롤이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오토비더, 두 번째 옵틱 캐스터, 세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자니까 오늘 영상이 25분 3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스토리지나 EMS 시스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2019년, 2020년부터 그리드 패러티를 넘기기 시작한 지역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발전소 수준으로도 태양광이 내추럴 가스보다 더 싸진 지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 하나솔루션 투자의 생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모듈 기업들도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 모듈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NI라 그러죠.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들도 여기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력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에도 그렇고 전력 계약을 맺기에도 그렇고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판매 기업인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젤리를 인수한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각 패널에서 주는 그 발전량 정보와 인버터에서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의 모니터링, 그리고 스마트 미터라 그래서 계량기에서 받는 소비량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EMS의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 보완에 나섰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전력망 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뭐 이것이 바로 그러면 VPP로 넘어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께서는 오른쪽 아래에 썸네일이 있는 4분 5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시로서 미국 내 1위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센트럴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 그리고 솔라엣지가 내놓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솔라엣지만의 전력 공급 및 생산량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는 해외에서도 결국에 DER이라 그래서 분산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산 에너지라고 불리는, 결국에 이것이 가상 발전소의 개념이 시초,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역이나 파워월에서 오는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발생하는 전력들을 컨트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DER 발전과 이어진다는 개념은 붙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자면 인버터 기업선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 썸네일에 해당하는 동영상에서 태양광 기업 2개 소개라는 썸네일이 있는 동영상의 5분 50초부터 인버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이나 루프 방식의 단점이 지금 볼 때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아직까지. 댓글로도 그 미국에 사시는 분께서 BEP를 넘기기 위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기기 위해 약 36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가격을 내렸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30년부터 최소 10년까지는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패널 방식은 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 루프 같은 경우는 아예 루프와 패널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두가 선택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산 발전 시대의 에너지 관리자 혹은 에너지 허브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 테슬라 입장에서 굳이 패널 분야의 경쟁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인스톨러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보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업체들과 경쟁력 있는 파워월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미빈트 솔라나 썬런이 인수합병을 하기 전에 그 전에 5월에 합작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도 볼 때 에너지 스토리지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늘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스토리지는 많이 늘고 있지만 패널 등 솔라 부분은 조금 솔직히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스토리지는 가정용인 파워월과 CNI용 인 파워팩, 그리고 유틸리티 스케일의 메가팩이 꼽히고, 솔라 부분에서는 솔라 패널과 솔라 루프가 꼽히고 있죠. 솔라 부분이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루프나 뭐 패널에 있어서 확장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2017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이것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뉴스를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테슬라 파워월 같은 경우는 최근 배터리팩 인센티브의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파워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일각에서는 한편 이전에 월 커넥터가 신제품을 낼 때에도 이렇게 공급을 줄인 바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에 해당하는 파워월을 두고 파워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에너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소식과 인사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구독자님들도 꽤 계신데 한국은 지금 더위가 절정인 말복을 지났습니다. 어제였죠. 긴 장마가 끝나니까 땡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